네, 안녕하세요. 늘 대표입니다. 좌회전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이제 청소업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다른 청소업체 소속으로 배운 기간 제외하면 한 6, 7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있을 때랑 지금의 제 업체를 하고 있을 때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소업체는 입주이사 청소가 제일 기본이라 중공 청소도 있고 화재 청소, 특수 청소, 쓰레기 청소, 입주이사 청소, 상가 청소, 상업 청소, 간판, 어닝, 유리창 청소. 청소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배우기도 그렇고 제일 접근성도 그렇고 낮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청소업체 창업의 메리트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소자본은 차 구입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장비나 도구 같은 거 구매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입주이사 청소를 예로 들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실 평균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렇게 진짜 3, 4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셔서 굳이 사무실이 처음엔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안 든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주이사 청소로 대부분 시작하시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입주이사 청소가 자리를 잡으면 약 700m 다른 청소 분야로 저도 확장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입하세요. 처음에 대부분 이제 청소업체 소속으로 이제 배우시면서 팀장으로 일 나가면서 그렇게 하실 텐데, 혹시라도 개인 업체 창업 생각이 있으시면 그 기간을 잘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습 구간입니다. 내가 나중에 내 업체를 차릴 걸 생각을 하고 빼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최대한 물어보시고 최대한 다른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점은 내 걸로 가져오고, 이제 홍보용으로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 광고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텐데, 그 해당 업체 소속으로 일을 가실 때 전후사진은 근데 대부분 다들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잘 가지고 계시고 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블로그를 쓰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료를 좀 많이 쌓아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업체를 떠나서 독립을 하면 따로 영업이나 홍보를 미리 해놓지 않는 이상 일이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 보고 정말 생각보다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당연히 이제 블로그에 올리실 때는 내 업체가 간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물론 저처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업체 소속으로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상호 정하고 블로그 시작하고 로고 만들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도, 네이버 플레이스
다니고 저는 그 업체 소속으로 있을 때 휴무일에 제 업체로 영업을 다녔어요. 좀 미리 씨앗을 좀 뿌려놔야겠다. 최대한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안 걸리게 이용하세요. 과속 여러 고객님들 만나면서 여러 집 다니면서 이제 데이터 고객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를 좀 좋게 봐주시고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한 그 결과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잠재적인 제 고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입주이사 청소가 그런 말이 있어요. 실질적인 청소는 20-30%밖에 안 되고 보통 이제 팀원들 외국인 분들 많이 쓰거든요. 팀원들로. 그 중에서 몽골 국적의 분들을 많이 같이 하는데 사람 그렇게 매번 몽언니들 구하고 관리하고 그게 40이고 고객 응대가 40. 그래서 진짜 청소 자체는 일도 아닐 정도? 이 입주이사 청소율이 진짜 변수가 너무 많고 고객님들도 정말 다양하고 이게 몽언니들도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복불복이라서 이 두 가지가 너무 크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업체 시작하고 아니면 업체 소속으로 팀장으로 다니시면서 뭐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고객님들 상대하기 힘들어서 관두거나 몽언니들 구하고 사람 구하고 다루고 그러는 게 힘들어서 관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진상 고객분들도 많죠. 많이 겪었고 저는 이제는 좀 몽언니들한테 많이 치이고 대여서 웬만하면 몽언니들이랑 같이 안 하는데 또 청소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저는 몽언니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씨발이란 소리도 듣고 저한테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짐을 내리는 도중에 그 언니랑 싸워가지고 그때 저랑 그 언니랑 2명 들어가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할 거냐고 오늘. 그랬더니 안 한대요. 기분 나빠서 안 한대요. 갈 거래요. 차비 달래요. 그래서 차비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24평인가 23평 집이었는데 저 혼자 들어갔고요. 이틀 동안 청소했고요. 거기가 또 서울이었어요. 첫째 날 한 8시간 한 것 같고 둘째 날도 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7, 8시간? 다행히 그 고객님이 되게 좋은 분이셔서 저 이틀 동안 하는데 음료수도 계속 사다 주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혼자 하시냐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젊은 부부셨는데 차 앞까지 막 짐을 같이 옮겨다 주시고 그날 또 비도 조금씩 오고 그랬는데 근데 막 비 오는데도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와서 차 앞까지 막 짐 같이 날라주시고 마지막에 가려는데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후기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거기는 사실 제 개인 업체로 간 게 아니라 청소업체
소속 팀장으로 간 거였는데 뉴선클레임 명함 드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고객님을 만날지 모르고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사실 제가 청소업체를 하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도 좀 다양한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사람을 겪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수도권, 뭐 그래봤자 수도권일 텐데 위치나 지역 이런 거 잘 알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업의 제일 메리트가 이 청소를 한번 배워놓으면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일할 의지만 있고 몸이 건강하고 내가 알아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술직의 제일 큰 메리트인데, 그리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처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일정 같은 것도 이제 물론 물론 다른 업체에 소속 팀장으로 있으면 그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집당 5-6시간 걸리니까 개인 업체로 내 업체로 갔을 때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30 이상 벌 수가 있거든요. 인건비, 식비, 톨비, 기름값 다 빼고도 업체 소속이면 일을 주는 대신 수수료를 뗄 수도 있고 뭐 한지효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집을 하면 뭐 진짜 가져가는 게 하루에 8-90? 제 주변 사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제가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청소업체 하고 월천 번다 듣기 싫거든요, 그런 거.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이 업에 발을 들여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서 이 청소업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따르는 여러 파생되는 기회들이 많이 잠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육체적인 힘든 거는 사실 입주이사 청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아니죠. 힘들죠. 많이 힘들고 다들 힘들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한 2-3개월 차까지는 진짜 현타도 많이 오고 일을 하면서 계속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힘든 거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면서 막 다치고 항상 손 다치고 그러면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시간에 쫓기고 몸도 힘들고 압박감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 2-3개월 차까지가 되게 힘들었는데 한창 적응하는 시기라서 근데 이게 점점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느낌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덜해요. 지금은 오히려 좀 재밌어졌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어떤 요령이나 스킬도 많이 부족했고 아직 저도 솔직히 뭐 5년, 6년 이상 한 그런 사장님들보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든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청소업체 창업 여자분이시면 비추하고요. 남자분이시면 추천합니다. 이게 여자라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진상 고객분들을 만나면 좀 그런 일이 있어요. 여자인데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청소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른 몸을 어떻게 청소를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팀원들이랑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팀장 맞냐, 그러면서 비교도 하시고, 다른 전에는 아줌마들이 와서 빨리빨리 하고 갔는데 너무 어려 보인다, 그거 하시는 거 맞냐, 계속 이 일을 하시던 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농담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진지하게. 이게 확실히 여자라서 뭔가 힘든 점은 확실히 더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리다? 그러면 저는 비추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과속 여러분.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